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여러분들 눈이 와가지고 아주 오늘 불편했을 거예요. 어제 밤에 눈이 왔더라고. 아침에 오니까 눈이 하얗게 자동차 위나 인도 위에 이런데 하얗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올해는 눈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눈이 왔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상당히 푹한 편이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눈엔 승용차는 아주 미끄러우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대형 병원에서 월급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보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믿기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자꾸 주는 것이 약방이 많이 줄고요. 약방이 줄어든다. 대개 도시로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도 숫자가 자꾸 준다. 은행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그 숫자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병원은 준다. 대형 병원으로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이나 병들이 있는 소형 병원들, 의원급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는 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 데인데요. 거기 그 병원이 한국 원자력 병원입니다. 원자력 병원. 아니, 원자력 탈원전하면서, 문통이 탈원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문 닫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고, 결국은 그 영향으로 전기세도 오르게 되고 또 많은 적자를 냈다고 그러죠. 근데 원자력 병원도 이렇게 경영이 어렵게 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력 병원이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원자력 병원이 아주 국민들의 이 방사선 같은 것도 이렇게 치료하고 뭐해서 아주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 병원에 입원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병원에 입원 신청하면 몇 달씩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경영이 아주 어렵다. 그러면 그 내막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라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월급이 또 절반 깎인다니 한숨만 나오네요. 이 원자력 병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카이스트와 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휘청이고 있다.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복수의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수차례 직원들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급여 지급일 때마다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번 달 급여도 절반만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현재 원자력 의학원의 총 부채는 약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 원이 부채야. 야, 이거 경영이 참 이거 문제가 있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간 약 60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원자력 병원 자체 수익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수익을 합치면 약 2,100억 원 수준으로 매달 175억 원을 쓸 수 있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의사, 연구원, 간호사, 행정직원 등 인건비의 반 수준으로 의약품, 진료 재료 등 운영비 재료비가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재료비라든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지급하기가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 그냥 원자력 의학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에서 각종 비용이 통상 40% 수준이어야만 운영이 되는데 원자력 병원은 보통 60% 수준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병원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진료과와 의료수과가 좋은 곳이 살아남는데 원자력 병원의 경우 인기과보다는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수익을 내지 못하는 진료지원부서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의학원은 매년 정부의 보증을 통해 은행권에서 100억 원 수준의 차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은 커져가고 있고 현재 의학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도 차입 관련 논의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하하,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카이스트와 통합만이 원자력 의학원의 새로운 출구 전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연구 중심 병원이 필요했던 카이스트와 노후된 병원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임상과 연구 시너지 창출에 목말라 있던 원자력 의학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원자력 의학원 관계자는 복지부 소속이 아니다 보니 병원 시설 투자가 부족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는 악순환이라면서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적극적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의료계는 카이스트와 원자력 의학원이 통합해 의대를 신설하면 의사 정원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하. 카이스트 관계자는 양 기관 연구 협력을 먼저 시작하고 여기서 성과를 내면 통합을 추진키로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 연구 협력을 먼저 시작하고 여기서 성과를 내면 통합을 추진키로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원자력 병원이 제가 옛날 젊었을 때에 직장에 다닐 때는 상당히 그 연구 활동도 많았고 또 이 방사선 그 치료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원자력 병원이 제일 아주 1등으로 쳤었는데 그 이후에 대학 종합병원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대학을 세워야 되면서 학생들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양산하면은 이 병원이 더 활발할 텐데 의료계에서 대학 대학을 그러니까 의과 대학을 만드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참 이게 묘해요. 우리 인천의 그 길병원도 상당히 그 한때 어려웠었는데 결국 그 의과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의과 대학을 만들어서 의사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또 간호사도 양성하고 하면서 길병원이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큽니다. 근데 전에는 그 의과 대학을 만드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 끌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각 그 부서별로 달라가지고 밥그릇 챙기기에 서로 싸움 같아요. 밥그릇 챙기기. 원래 그 인천의 그 인하대병원도 그 오래전부터 인하대병원 그 병원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못했잖아요. 뭐 정치권의 뭐 어떤 심의 작용에 의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결국 인하대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인하대병원이 지금은 이제 잘 그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자력 병원 같은 데는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그 좀 깊이 있게 이거를 조사를 해서 여기 연구 기관이 있거든요. 원자력 관계, 원자력 그 방사선을 치료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구를 해서 많은 그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학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그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병원 그 관리자, 병원 관리자가 지금 현재 비어 있다. 지금 현재 그 병원 원장이 없다. 그 병원 원장이 없으면은 그 지금 그 병원을 가뜩이나 지금 운영에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걸 책임지고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말이죠. 물론 이게 문통정부 때 이런 문제가 다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이러한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원장을 아직까지 공석이다. 도대체가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말이죠. 이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여튼 이 문통정부가 한 거 보면 말이죠. 도대체가 그저 이북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중국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했었지 도대체가 이 나라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 관심 갖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따져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정부가 또다시 나타나면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옛날에 하루고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문통 정부가 중국인들 그 외국인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 전부 다 보낸다고 이렇게 하고 조사하고 보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문통 정부 때 그저 중국 사람들 그냥 막 들어오고 그 의료보험도 그 사람들 때 혜택을 줘가지고 말이죠. 뭐 의료보험에 적자도 많이 난다는데 그 사람들 저 치료해주고 말이죠. 그 치료하고 싶으면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우선 내 국민이 우선 첫째 아닙니까, 첫째. 국민이. 여러분들, 여기서 그 국민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에 제가 방송했듯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우디에 내가 2년 있었잖아요. 그 사우디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공항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공항에 입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 사우디에 있는 그 국민들이 공항에 그 공항을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출국하는 거, 입국하는 거, 자기 나라 국민이 통과하는 그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그 입출국하는 그 출국하는 장소가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우디 내국인 있는 데는 그래도 산사네요. 근데 외국인들 거긴데는요, 사우디에서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뭐 휴가 갔다 온다든가 뭐 온다든가 해서 제가 그 입국할 때 가보면요, 아주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사람 많이 비길래 한번 입국 이제 여기 한국에 왔다가 다시 들어갈 적에 이제 그 사우디에 입국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국이 있는데 거기가 한산하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에 가서 이제 입국하려 했더니 아유 나보고 저쪽에 저 외국인인데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국인인 데서 그걸 저기 입국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내국인들 최일선 우선적입니다. 사우디는요. 그리고 그 공항에 그 이제 저기 출국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항세 내잖아요. 공항세. 공항세 뭐 어느 나라든 다 공항세가 있는데 그 사우디 사람들은 공항세를 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만 냅니다. 공항세를. 그리고 사우디는 어디를 가든지 내국인 제일주의입니다. 이게 차 타고 다니 그 교통사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이제 접촉사고 나오고 그래도 사우디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잘못해도 사우디를 두둔합니다. 외국인들을 두둔 안 해요. 나는 참 세계 많은 나라 댕겨봤지만요. 뭐 49개 나라를 댕겨봤는데요. 사우디 자국 국민 제일주의입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자국 국민 보호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군다나 이 문통 정부 때는요. 이 자유 보수 쪽에 있는 외국의 국민들은 완전히 별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원에서 그 집회 시위할 때도 보면은 그 보수 집회하는 그 전광 목사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철저하게 막고 그냥 그리고 다 틀어막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고 핸드폰 가지고 그냥 다 조사하고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저리 가래요. 그래놓고 그 당시 문통 정부 때는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가서 와서 한국에 와서 코로나 그 치료도 하고 그건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다 터놓고 말이 공항이고 그냥 항만에서 틀어놓고 그냥 그래서 막 들어와서 그 사람들 치료하고 뭐 호텔에다가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문통 정부는요 아주 이 대통령으로 임기 때 했던 일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아주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까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법적인 처벌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야 잘못한 건 처벌받고 그래야 다음 후대에 있는 다음 때에 있는
그 정권을 잡는 대통령들이 전자의 혜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잘못 그 사람들이 전자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길을 그런 전철을 또 밟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법이 완전히 법이 그 법치가 아주 정상적으로 법치가 서야 됩니다. 법이 형편을 두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말이 딴 데로 갔습니다만 이 원자력 그 병원 원자력 병원의 그 원장이 비었다는 거는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원자력 병원의 원장이 그런 리더가 없으면 그게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인천 시립병원도 지금 매년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원장이 있지만 원장이 아주 유명한 전문가 입장에 있는 사람을 그 병원 원장을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원활히 능력이 있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병원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 예산으로 적자를 메꿔 나간다 이게요. 시설도 좋고 기계도 좋고 다 이게 다 뭐 저게 좋은데 의료진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의사들을 많이 좀 채용을 했으면 문제가 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체든지 뭐였는데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법치도 지금 현재 이제 제대로 쓰는 것 같고 뭐 검찰이 지금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치 쓰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나고 뭐 탈원전 같은 것도 지금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나라는 대통령은 어느 사람 대통령 되는 데냐. 그래서 그 나라 발전하고 그 나라 경제하고 뭐 그 나라 국민들의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회사 사장이 어느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병원은 병원의 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리더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그 원자력 병원은 지금 그 비용 계정 비용이요. 그러니까 뭐 의료라든가 뭐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병원 원장이 들어와서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 필요 없는데 돈을 들어간 데가 있는가, 또 구멍이 뚫어져서 새는 데가 없는가 이런 걸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원자력 병원이 시설이 좋았거든요. 대학병원보다도 더 원자력 이 방사능 치료하고 그러는 거는요. 그 당시는 원자력 병원이 아주 제1류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자 나서 월급을 못 줘서 지금 걱정이다. 그 직원들이 걱정이다. 이러는 것은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자력 병원의 그 시설면에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원자력 병원 아닙니까? 시설면에서도 지금은 그 내부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인류 그 종합병원이 된 거 아닙니까? 연구 시설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국가의 그 의료에 보탬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 월급을 뭐 절반으로 더 깎아준다. 직원들이 월급 때문에 걱정한다. 이게 이게 또 그런 가운데도 병원 원장이 지금 현재 아직도 공석이다. 이게 도대체는 나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나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가?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경영하는가. 그냥 서로 또 뭐 대학병원도 못 세우게 하는 것도 다 그 다른 그 대학이라든지 다른 그 기관에서 지금 이제 서로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 예,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이 원자력 병원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자력 발전소도 더 많이 짓고 또 수출도 많이 오고 전자력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병원 이 병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깊은 관심 갖고 이게 이 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인적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내일도 일요일 날도 편안히 쉬시고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춥다고 그럽니다. 다음 주 초도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